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헬스장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하루 딱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믿을 만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65세 이상도 기본적인 권고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10분밖에 안 걷는데 정말 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 걷는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는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다리 근육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심장이 계속 일하고 있지만 다리 근육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반복해서 움직이고 심장과 호흡도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움직임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먹고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또 앉습니다. 잠깐 장을 보고 돌아오면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실제로 걸어다닌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10분만 걸어보자는 목표가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십니다. 10분 걸을 거면 빨리 세게 걸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빠르게 걷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시작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 역시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 시간과 횟수, 강도를 서서히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10분을 걷더라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그냥 천천히 산책하는 것과 건강을 위해 걷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하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먼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렇다면 걷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걷다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숨이 조금 차지만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이 너무 차 말을 하기 어렵다면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기 테스트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운동기구가 없어도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거의 운동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편안한 속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속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지, 그리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10분 걷기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걷기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근육과 뼈 건강, 기분과 수면 같은 여러 건강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번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오늘 10분 걸었다고 내일 바로 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10분밖에 안 걸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을 일주일 동안 매일 걸으면 70분입니다. 한 달이면 약 300분이 됩니다. 작아 보였던 10분이 모이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10분 걸었으니까 오늘은 30분 더 걸어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적었던 분은 발바닥이나 종아리, 무릎 주변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걷고 난 뒤 통증이 계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생긴다면 무리해서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걷기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처음은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빠르게 걷지 마세요. 또한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10분을 걷더라도 언제 걷느냐, 어디에서 걷느냐에 따라 안전성과 실천하기 쉬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릎이 불편한 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은 걷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10분이라도 조금 더 안전하고 꾸준하게 걷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생활에 걷기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할까요? 운동을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일에 걷기를 붙이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소파에 앉는 대신 집 주변을 10분 정도 걸어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계단은 무릎이나 균형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리해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분이라면 한 번에 오래 운동하는 건 못지않게 중간중간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앉아있기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얼마나 자주 움직였지?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시간도 내 생활에 맞춰 선택하세요. 아침에 걷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저녁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만 식사 직후 속이 불편한 분이라면 바로 빠르게 걷기보다는 몸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걷기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 기록이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체크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월요일 10분, 화요일 10분, 수요일은 비가 와서 못 걸었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시 10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걸음수 기능을 이용해도 좋고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만보 걷기 같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에 거의 걷지 않는다면 10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10분이 편해졌다면 나중에는 시간을 조금 늘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10분만 걷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만으로 모든 운동을 대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과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운동도 함께 중요합니다. 걷기는 좋은 기본 운동이지만 걷기 하나만으로 모든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걷기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금씩 더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은 운동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루 10분 걷기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마지막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 몸의 신호를 살피면서 조금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30분, 1시간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분 걷기가 익숙해지고 몸에 큰 부담이 없다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운동량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다가 무릎이나 발목이 조금 뻐근한 정도를 넘어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참고 계속 걷지 마세요. 특히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량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걷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럽거나 어두운 길은 피하세요. 밤에 걸을 때는 밝고 사람이 다니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고 미끄럼을 줄여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처럼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은 걷기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은 혼자 먼 곳까지 걷기보다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10분이라는 작은 목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조금씩 자주 움직이세요. 10분 걷기를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이어가세요. 걷기는 기록을 깨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 5분을 걷고 괜찮다면 5분을 더 걸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10분 걸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10분을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해 움직인 10분입니다. 내일도 걸어보세요.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오래 이어질 때 건강한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오늘도 건강알림장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